네, 반갑습니다. 9월 7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침 내내 주저앉아 있었는데요. 코스피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빨간색 반등의 불을 켰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밴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가두리 형태의 매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밴드 폭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소 지루한 형태의 모습이겠습니다만 많이 내리지도 않고 또 올라오지도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을 하는 전략은 간단하겠죠. 잘 유지만 해주면 된다.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들은 일단 코스닥 반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만 순매수가 들어왔다. 아침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들쭉날쭉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은 작은 변동 속에서 중소형주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반등 패턴을 그려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경기 재개에 따른 수혜주를 있죠. 뭐 이제 건설주가 됐든 아니면은 이제 여행주 또는 카지노 뭐 등등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지수가 일단 아래쪽 꼬리에 좀 달았습니다. 자,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저점권은 유지를 했고요. 반등으로 진행되는 그런 형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다면 내일은 조금 올라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상황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잡아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단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잘 됐다는 것은 그래도 시장이 나름대로 버틸만하다, 견딜만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으로 빨간색 불이 켜져 있습니다. 1054포인트. 지금 보면은 8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신고가까지요. 그래서 신고가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코스닥도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겠죠. 조금만 올라가도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분봉상에서 내용을 보게 되시면 저점 잡아내고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장 후반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부에 이런 그 수급의 변화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급하게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 또 급하게 올라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매도와 매수가 들어오는 어떤 손바뀜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판에 이제 누가 매수가 들어갔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급을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들 매수 포인트는 일단은 또 내려가면서 이제 15시가 넘어서면서 살짝 멈추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들 쪽에서 금융투자가 살짝 매도를 줄여주는 모습. 근데 역시 외국인들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시장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흐름으로 갔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를 꾸준하게 유지해줬습니다만 워낙 물량이 작기 때문에 시장을 잡아주지 못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코스닥 쪽은 누가 반등했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이 막판에 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마지막 매수 포인트는 누가 잡았느냐? 외국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본다면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안 좋기 때문에 막 던져버리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잡아먹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중소형주 위주의 반등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은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2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이 판단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상승한다, 뭐 상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정도까지는 일단 변동성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일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이제 그 청산 여부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삼성전자가 1.5%대, 하이닉스가 1.4%대, 지금 다 빠졌는데요. 아마도 이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가 오늘은 2% 정도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꺾고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LG화학과 삼성 SDI가 나란히 1%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조금 더 진행할래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올라갔으니까 그대로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항대가 80만원대 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가지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은행주 쪽에서도 매도가 계속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5.68%. 자, 신규적인 그 종목들은 일단 매물 출회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말씀드렸죠. 그 내용들이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제법 올라왔어요. 3%대 상승이었고요. 오늘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4.5%대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률을 이제 철강주 쪽에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 보시면 크래프톤도 역시 주가 하락세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2.6%대 그래도 조금 올라온 모습은 만들어졌네요. 3%대 넘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2.69에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하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대응을 좋게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네, HLB가 다시 3%대 상승하면서 시총 2위를 뺏었습니다. 뭐, 얼마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총 2등 올라섰고요. 에코프로비엠도 5%대 상승률 유지하면서, 자, 지금 2등과 3등의 치열한 어떤 자리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일 정도 되면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뭐, 천보라든지 LNF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또 한 번 올라가게 된다면, HLB와 자리를 또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코스닥 쪽은 뭐 이런 대형주 쪽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순위가 약간 밀려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메이드도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대로 마무리가 좀 된 거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저점 지지대까지 다 밀려왔기 때문에 유지만 되어준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코스닥 쪽은 뭐 특별하게 부분적인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내리더라도 적은 폭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5%대, 9%대까지 올라간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매매 동향 볼게요. 자, 기관 쪽 보시면은 전기차 쪽 움직임 있었고요. 포스코, LG화학, 현대제철 뭐 등등등 매수가 있는데 금융투자 쪽 한번 볼게요. 차이나 전기차, 코덱스 200, 그 다음에 인버스 매수가 같이 들어갔어요. 인버스, 레버리진 팔았고요. 코덱스 200을 샀는데 이 인버스를 같이 들어갔다. 시장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해지성 그런 대응이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레버리지도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코덱스 200만 매수했다는 것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버리지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늘 삼성전자 매도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도 같이 지금 이 금융투자 쪽에서 진행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가 진행되었다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이렇게 팔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맞을 것 같네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좀 받아준 모습이 있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네이버, NC소프트 등등 시총 상위권 종목들 줄줄이 팔아먹고요. 포스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여전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 근데 물량 자체가 좀 줄었죠. 그래서 많이 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물량에 대한 부분만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후성 같은 경우 오늘 매수가 또 들어가서 오늘 플러스로 마감이 좀 된 모습이고요. 항공주 매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좀 잘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분위기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풀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행주, 레저, 그 다음에 뭐 카지노,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형성되고 있는데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거나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후에 경기 재개 관련주들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외국인들 거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은 포스코, 에코프로비엠, 천보, 이 배터리 쪽에 집중됐네요. 그 다음에 철강주 집중됐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매수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지금 레버리지 팔고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ETF 매수 잘 안 하는데 요즘에 많이 매매하네요. 근데 기관하고 좀 움직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 쪽 네, 매수가 있었고 레버리지 매도가 있었다. 물량적인 차이에서는 지금 인버스 쪽 매수가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더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은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에 주가 변동성을 더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올리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철강조, 현대제철 매수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제법 매도 많이 했어요.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매도가 많은 편이고요. NC소프트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LG화학도 매도를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서 받아주는 건 개인이거나 기관들의 물량일 텐데 금방 소진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나마 변동성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들이다. 이 정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은 일단 지지선대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는 잘 하고 있고 잘 버티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될 것까지는 없고요.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좀 느긋하게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만기일까지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지나서도 다음 주가 되면 또 추석 명절 전에 나타난 어떤 그런 시기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음 주는 이제 초중반 정도까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다음 주 후반부까지도 연말 앞두고서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다음 주까지도 재미없는 그런 장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10월 달로 넘어가더라도 지금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연휴가 지금 연달아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다 고려해 본다라면 9월 달, 10월 달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주가가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빠지지만 않으면 되고 또 상승하는 흐름들을 유지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런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뭐 외부 쪽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연휴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고 또 연휴 초반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연휴 끝날 때쯤 상승세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그 상승 흐름만 가지고 가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뭐 9월 말 정도까지는 일단 느긋하게 좀 바라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어쨌건 내일까지는 우리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한 일주일여 정도는 시장의 변동성과 또 그 다음에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판단하시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내일의 변동성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들은 또 내일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 내일 또다시 성공투자로 위해서 또 아침 시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